생각했다.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아주 낯설 거야. 저런 높이에서는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 비행기가 너무 높이 날지 않는다면 내가 잡은 물고기가 보이겠지? 나도 3, 400m 높이에서 천천히 날며 저 위에서 물고기를 보고 싶은걸? 거북잡이 배를 탔을 때 돛대 꼭대기 가로대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만한 높이에서도 많은 걸 보았지. 그 위치에서는 만세기가 지푸르게 보였고 줄무늬와 자주색 반점도 보였어. 헤엄쳐가는 전체 만세기 때의 모습도 보았지. 검푸른 해류를 타고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왜 등이 자줏빛을 띠고 대체로 자주색 줄무늬나 반점이 있는 걸까? 만세기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까닭은 당연히 만세기가 금세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배가 몹시 고픈 만세기가 먹이를 먹으러 나타날 때에는 청새치처럼 옆구리에 자줏빛 줄무늬가 보여. 그런 줄무늬가 나타나는 건 화가 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평소보다 빠르게 헤엄치기 때문일까? 어두워지기 직전 배가 거대한 섬처럼 무리지어 떠있는 모자반 더미 옆을 지날 때 노인의 작은 낚싯줄에 만세기 한 마리가 걸렸다. 모자반 더미가 밝게 빛나는 바다에서 들썩거리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마치 바다가 노란 담요 아래에서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았다. 만세기가 처음으로 노인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만세기는 공중으로 튀어올라 마지막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몸을 격하게 뒤틀며 마구 퍼덕였다. 만세기는 겁에 질려 고개라도 하듯 튀어오르고 또 튀어올랐다. 노인은 다시 백고물로 가서 몸을 움츠리고 오른손과 팔로 굵은 낚싯줄을 부여잡은 채 왼손으로 만세기를 끌어당기면서 낚싯줄이 끌려올 때마다 줄이 풀리지 않게 왼발로 밟았다. 만세기가 백고물 쪽에서 필사적으로 몸을 뒤치며 날뛰고 물속으로 오르내리자 노인이 백고물 너머로 몸을 숙이고 금빛으로 반짝이는 자줏빛 반점의 물고기를 끌어올렸다. 만세기는 낚싯바늘에서 빠져나오려고 발작적으로 주둥이를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서 평평하고 기다란 몸뚱이와 꼬리와 대가리를 뱃바닥에 마구 두드려댔다. 노인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만세기 대가리를 몽둥이로 내리쳤다. 마침내 만세기가 부르르 떨더니 잠잠해졌다. 노인은 만세기 주둥이에서 낚싯바늘을 빼낸 뒤 다시 정어리를 낚싯바늘에 꿰어 물속으로 던졌다. 그런 다음 천천히 뱃머리 쪽으로 돌아가 왼손을 씻고 바지에 물기를 닦았다. 노인은 무거운 낚싯줄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겨잡고 바닷속으로 저무는 해와 비스듬히 기울어진 굵은 낚싯줄을 바라보며 오른손을 바닷물에 씻었다. 노인이 말했다. 놈은 전혀 변화가 없군. 하지만 손에 느껴지는 바닷물의 움직임을 보면 속력이 눈에 띄게 느려진 걸 알 수 있었다. 노 두 개를 같이 묶어 배꼽물에 가로질러 놓아야겠어. 그러면 밤에 놈의 속력이 느려질 거야. 밤에는 그러는 게 놈에게도 좋고 내게도 좋아. 노인은 생각했다. 살 속에 피가 더 많이 남아있도록 만세기 내장은 나중에 발라내는 게 좋겠어. 조금 있다가 내장을 발라내면서 그때 노를 저어 장애물을 만드는 일도 동시에 하지 뭐. 지금은 놈을 가만히 두는 게 좋아. 해가 지는데 너무 자극하지 않는 게 좋지. 해질 무렵은 물고기들에게 힘든 시간이야. 노인은 바람에 손을 말린 뒤 낚싯줄을 움켜쥐고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낚싯줄에 의해 당겨지는 몸을 뱃머리 판자에 기대었다. 그렇게 하면 물고기에 의해 받는 힘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힘을 배에 맡길 수 있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점점 요령을 익혀가고 있군. 어쨌든 이런 상황도 있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놈은 미끼를 문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몸집이 크니까 많이 먹어야 하잖아. 나는 다랑어 한 마리를 고스란히 먹었지. 내일이면 만세기도 먹을 수 있고. 노인은 만세기를 돌아 하고 불렀다. 만세기를 다듬을 때 조금 먹어둬야겠어. 다랑어보다 먹기가 힘들겠지. 하지만 그래,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 노인이 큰 소리로 물었다. 물고기야, 넌 좀 어때? 난 좋아. 왼손도 한결 나아졌고.
오늘 밤과 내일 낮에 먹을 것도 있지. 물고기야, 어서 배를 당겨봐. 사실 노인의 몸 상태가 정말 좋은 것은 아니었다. 등을 가로지른 낚싯줄 때문에 생긴 통증은 한계치를 넘어 무감각한 지경까지 이르렀고 노인은 이런 상태가 미덥지 못했다. 노인은 생각했다. 이보다 더한 일도 겪었어. 손의 상처는 그다지 심하지 않고 쥐가 났던 왼손도 완전히 풀렸어. 두 다리는 멀쩡하고 게다가 먹는 문제에서도 내가 놈보다 우위에 있잖아. 어둠이 깔렸다. 9월이라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어두워졌다. 노인은 뱃머리에 낡은 나무 판자에 기대 누워 한껏 휴식을 취했다. 첫 별이 떴다. 노인은 리겔성이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그 별을 보자 곧 다른 별들도 나올 거라는 걸 알았고 그렇게 되면 저 멀리 반짝이는 친구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다. 저 물고기도 내 친구지. 저런 물고기는 평생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하지만 난 놈을 죽여야 해. 별은 죽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다행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사람이 매일 달을 죽이려고 애써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달이 도망갈걸? 그런데 사람이 매일 해를 죽이려고 애써야 한다면 어떨까? 우린 복받은 거야. 그러다 노인은 아무것도 못 먹은 커다란 물고기가 가엾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물고기를 향한 슬픔 속에서도 놈을 죽여야 한다는 결심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놈을 잡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저 물고기를 먹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놈의 행동 거지와 대단한 위험을 고려하면 놈을 먹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 노인은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었다. 하지만 해와 달과 별을 죽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좋은 일이었다. 바다에 살면서 진정한 형제들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은 배가 끌려가는 문제를 생각해야 해. 노를 매달면 위험하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지. 놈이 힘을 쓰는 상태에서 노로 만든 장애물을 매달아 배가 무거워지면 내가 낚싯줄을 아주 많이 풀어야 할 텐데 그러다 놈을 놓칠 수도 있어. 배가 가벼우면 놈과 내가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그 편이 내게는 안전해. 놈이 이제껏 발휘하지 못한 엄청난 속력을 보여줄 테니까. 무슨 일이 생기든 난 만세기가 상하지 않게 내장을 발라야 하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 만세기를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 1시간 이상 쉬고도 놈이 여전히 꾸준하게 가고 있다고 느끼면 배꼽물로 가서 장애물 작업을 하고 결정을 내릴 거야. 그동안 놈이 어떻게 나오는지 무슨 변화는 없는지 알 수 있어. 노를 묶어 장애물로 쓰는 건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은 안전을 신경 써야 할 때야. 놈은 아직도 힘이 대단해. 주둥이 한쪽에 낚싯바늘이 걸려있고 계속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봤지. 낚싯바늘로 인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배고픔의 고통, 그리고 자신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와 맞서고 있다는 고통이 가장 클 거야. 이 늙은이야, 그만 쉬라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생길 때까지 놈은 저러고 있게 놔두고 말이야. 노인은 2시간쯤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아직 달이 뜨지 않아 시간을 가늠할 재간이 없었다. 게다가 비교적 쉴 수 있는 시간이긴 했지만 실제로 휴식을 취한 건 아니었다. 노인은 물고기가 당기는 힘을 여전히 어깨로 감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왼손으로 배전을 잡아 물고기에게 저항하는 힘이 배 자체에 더 많이 실리게 했다. 노인은 생각했다. 낚싯줄을 어딘가에 메어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간편할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놈이 조금만 요동쳐도 낚싯줄이 끊어질 수 있어. 물고기가 낚싯줄을 당기는 힘을 내 몸이 완화시키면서 언제라도 두 손으로 낚싯줄을 잡을 수 있게 대비하고 있어야 해.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다. 이 늙은이야. 그런데 아직도 잠을 자두지 못했잖아. 반나절과 하룻밤이 지나고 또 하루 낮이 지났는데 한숨도 못 잤어. 놈이 일정하게 헤엄치면서 잠잠할 때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방법을 강구해야 해. 잠을 못 자면 머리가 멍해질지도 몰라.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은 머리가 아주 맑아. 너무 맑지. 내 형제들인 저 별들만큼 맑아. 그래도 잠을 자야 해. 다들 잠을 자잖아. 달도 잠을 자고 해도 잠을 자. 바다조차 해류가 잠잠하고 고요하게 숨 죽인 날이면 이따금 잠을 잔다고. 노인은 또 생각했다. 그러니 잠자는 걸 잊으면 안 돼. 네가 잠을 자도록 해야 하고 낚싯줄에 대해서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마련해야 해. 이제 뒤쪽으로 가서 만세기를 손질해. 잠을 자려면 노를 장애물로 사용하는 건 너무 위험해. 노인은 잠을 안 자고도 버틸 수 있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혼잣말을 했다. 노인은 물고기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이 미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두 손으로 무릎으로 기어 배꼽물 쪽으로 움직였다. 노인은 생각했다. 놈도 반쯤 졸고 있을지 몰라. 놈이 쉬게 해서는 안 돼. 놈은 죽을 때까지 배를 끌고 가야 해. 배꼽물로 간 노인은 방향을 틀어 어깨에 실린 낚싯줄의 힘을 왼손으로 옮긴 뒤 오른손으로 칼집에서 칼을 꺼냈다. 별들이 환히 빛나 만세기가 또렷하게 보였다. 노인은 만세기 대가리에 칼을 꽂아 밑에서 끌어냈다. 한쪽 발로 고기를 밟고 칼로 꽁무니에서 아래턱 끝까지 빠르게 배를 갈랐다. 그런 다음 칼을 놓고 오른손으로 내장을 제거하고 아가미도 말끔히 뜯어냈다. 위장에서 묵직하고 미끈거리는 게 손에 잡혀 칼로 가르자 날치 2마리가 나왔다. 날치는 싱싱하고 단단했다. 노인은 날치 2마리를 나란히 내려놓고 내장과 아가미를 배꼽을 너머로 던졌다. 내장과 아가미는 물속에서 길게 인광을 남기면서 가라앉았다. 만세기는 차가웠고 별빛을 받아 비듬 같은 회백색을 띠었다. 노인은 오른발로 만세기의 대가리를 누른 채 옆구리의 껍질을 벗겼다. 이어 고기를 뒤집어 다른 쪽의 껍질도 벗겨내고 대가리에서 꼬리까지 양옆으로 붙어있는 살도 각각 발라냈다. 노인은 살을 발라낸 만세기 사체를 물속으로 살며시 미끄러뜨리듯 빠뜨리고 소용돌이가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천천히 물속으로 내려가는 사체의 인광밖에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뒤돌아서 날치 2마리를 만세기 살코기 2쪽 사이에 끼우고 칼을 칼집에 꽂은 다음 천천히 뱃머리로 돌아갔다. 오른손에 고기를 든 노인은 낚싯줄이 무겁게 등을 가로질러 구부정하게 굽어 보였다. 뱃머리로 돌아온 노인은 만세기 살코기를 나무 판자 위에 펼쳐놓고 날치를 그 옆에 두었다. 이어 어깨를 가로지른 낚싯줄의 위치를 옮기고 왼손으로 낚싯줄을 잡고 뱃전에 기댔다. 그러고는 뱃전 너머로 몸을 숙여 바닷물에 날치를 씻으면서 손에 닿는 바닷물의 물살을 가늠했다. 만세기 껍질을 벗겼던 노인의 손이 인광으로 번뜩였다. 노인은 손에 닿는 물의 흐름을 살폈다. 물살이 전보다 약했다. 노인이 손날을 배의 널빤지에 대고 문지르자 인 조각이 떨어져 물에 떠다니다 천천히 고물 쪽으로 떠내려갔다. 노인이 말했다. 놈이 지쳤거나 쉬는 모양이군. 나도 얼른 만세기를 먹는 고역을 끝내고 쉬면서 눈이라도 붙이자. 별빛이 내려오고 밤 공기가 차가운 가운데 노인은 만세기 살코기 반토막과 내장을 꺼내고 대가리를 잘라낸 날치 1마리를 먹었다. 노인이 말했다. 만세기는 요리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날것으로 먹으니 형편없군. 다음엔 배를 탈 때 소금이나 라임을 꼭 챙겨야겠어. 노인은 생각했다. 머리가 좋았으면 낮에 뱃머리에 바닷물을 뿌려 놓았겠지. 그러면 바닷물이 증발하고 소금이 남았을 텐데. 하지만 해가 질 무렵이 돼서야 만세기를 잡았잖아. 그래도 준비성이 부족하긴 했어. 그나마 잘 씹어 먹었고 구역질도 나지 않았어. 동쪽 구름에 구름이 끼고 노인이 아는 별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노인은 커다란 구름 협곡 속으로 들어가는 듯 했다. 어느덧 바람이 잠잠해졌다. 노인이 말했다. 사나흘 후에는 날씨가 나쁘겠어.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야. 내일도 괜찮고. 이봐 늙은이. 저 물고기가 이대로 잠잠한 동안에 잠잘 채비나 해.
노인은 오른손으로 낚싯줄을 쥐고 허벅지를 오른쪽 손으로 밀어 낚싯줄을 밑에 받쳐놓은 다음 뱃머리 나무 판자에 온전히 몸을 기댔다. 이어 어깨에 두른 낚싯줄을 아래쪽으로 살짝 밀어넣고 낚싯줄이 흘러내리지 않게 왼손으로 받쳤다. 노인은 생각했다. 허벅지로 낚싯줄을 받쳤으니 오른손만으로도 낚싯줄을 버틸 수 있어. 자는 동안 오른손이 풀려도 왼손이 흘러내리는 낚싯줄을 느끼고 잠을 깨겠지. 오른손이 힘들겠지만 고역에 익숙해져 있잖아. 내가 20분이나 30분쯤 잠들어도 괜찮아. 노인은 온몸의 무게를 온전히 오른손에 실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여 낚싯줄이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는 잠이 들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지 않았다. 그 대신 꿈속에서 15km 넘게 펼쳐진 어마어마한 돌고래떼를 보았다. 짝짓기철이었고 돌고래들은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 자신이 뛰어올라 물속에 생긴 구멍으로 다시 떨어지곤 했다. 이어서 노인은 마을에 있는 자기 집 침대에 누워있는 꿈을 꾸었다. 강한 북풍이 불어 몹시 추웠는데 노인은 베개 대신 오른팔을 메고 잠들어 팔이 저렸다. 그 다음에는 길게 펼쳐진 노란 해변이 나왔다. 이른 저녁 사자무리 가운데 맨 앞에 사자가 해변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자들이 내려왔다. 저녁 산들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어오는데 배는 닻을 내린 채 정박해 있었다. 노인은 뱃머리 나무 판자에 턱을 괴고 더 많은 사자들이 내려오는지 보려고 기다렸다. 그는 행복했다. 달이 뜬 지 오래되었지만 노인은 계속 잠을 잤고 물고기는 쉬지 않고 배를 끌고 갔다. 배가 구름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오른쪽 주먹이 갑자기 얼굴 쪽으로 튀어오르는 바람에 노인은 잠을 깼다. 낚싯줄이 빠르게 빠져나가느라 오른손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왼손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노인은 낚싯줄에 제동을 걸려고 오른손으로 최대한 꽉 붙잡았다. 하지만 낚싯줄은 빠르게 미끄러져 나갔다. 마침내 왼손이 낚싯줄을 찾았고 노인은 몸을 뒤로 젖히면서 온몸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등과 왼손이 불타듯 화끈거렸다. 모든 힘을 감당하는 왼손에 심한 상처가 났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뒤쪽에 있는 낚싯줄 뭉치에 눈길을 주었다. 낚싯줄이 부드럽게 풀리고 있었다. 그때 물고기가 바다를 크게 가르며 튀어올랐다가 묵직하게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연거푸 튀어올랐다. 낚싯줄이 빠르게 풀려나가는데도 배는 빠르게 움직였다. 노인은 낚싯줄이 끊어질 것 같은 한계치까지 힘을 줘 당겼고 계속 한계치까지 힘을 늘려 나갔다. 노인은 질질 끌려가 뱃머리에 엎어졌다. 잘라도 만색이 살코기 토막에 얼굴을 박은 채 꼼짝할 수가 없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기다렸던 순간이야. 그러니 붙어보자고. 놈에게 낚싯줄 값을 물어내라고 해야겠어. 꼭 물어내라고 하고 말 테야. 노인은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저 바닷물을 가르는 소리와 물고기가 떨어질 때 내는 묵직한 소리만 들렸다. 낚싯줄이 빠르게 미끄러져 나가 두 손을 심하게 다쳤다.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박인 부분으로 낚싯줄을 지나가게 하면서 손바닥 안으로 줄이 파고들거나 손가락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 노인은 생각했다. 그 애가 있었으면 낚싯줄 뭉치에 물을 적셔 놓았을 거야. 그 애가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 애가 함께 있었으면. 낚싯줄이 계속 풀려나가긴 했지만 지금은 속도가 느려졌다. 노인은 물고기에게 낚싯줄을 한 번에 몇 센티미터씩만 내주었다. 노인은 뺨으로 짓누르고 있던 만색이 살코기 토막에서 겨우 빠져나가 고개를 들었다. 무릎을 꿇고 앉은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은 여전히 낚싯줄을 내주고 있었지만 속도는 갈수록 느려졌다. 뒤쪽에 있는 낚싯줄 뭉치가 보이지 않았지만 발로 더듬어 느낄 수 있는 지점까지 뒷걸음질을 쳤다. 아직 낚싯줄이 많이 남아 있었다. 물속에 잠긴 낚싯줄 길이가 추가로 늘어나는 바람에 물고기는 물속에 늘어져 있는 모든 줄을 힘겹게 끌어당겨야 했다. 노인은 생각했다. 맞아. 놈이 12번도 넘게 튀어올랐으니
불에 공기가 가득 찼을 거야. 내가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깊은 물속으로 내려가 죽지는 못하겠지. 곧 원을 그리며 빙 돌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내가 놈에게 솜씨를 보여줘야지. 그런데 뭐 때문에 갑자기 움직였던 걸까? 배가 고파 필사적으로 움직였을까? 아니면 밤에 뭔가에 놀란 걸까? 어쩌면 문득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워낙 차분하고 강한 물고기라 두려움도 없고 자신만만해 보였는데 이상한 일이야. 노인이 말했다. 늙은이야, 너나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가져. 다시 놈을 붙들긴 했지만 줄을 당기지 못하고 있잖아. 하지만 놈은 곧 원을 그리며 돌 수밖에 없어. 노인은 왼손과 어깨로 물고기의 힘을 버티면서 허리를 숙여 오른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얼굴에 짓뭉개진 만세기 살점을 씻어냈다. 혹시 그냥 뒀다가 구역질이 나서 토하면 힘이 빠질까 걱정되었던 것이다. 얼굴을 씻어낸 노인은 배전 너머로 오른손을 내밀어 씻은 다음 그대로 손을 담그고 해 뜨기 전 첫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생각했다. 놈이 거의 동쪽으로 가고 있군. 지쳐서 해류를 따라가고 있다는 의미야. 곧 원을 그리며 돌겠군. 그러면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야. 오른손을 물속에 충분히 오래 담갔다고 느낀 노인은 손을 꺼내 살폈다. 노인이 말했다. 나쁘지는 않군. 통증쯤이야 남자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노인은 새로 생긴 상처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낚싯줄을 잡았다. 그리고는 배의 다른 편 배전 넘어 바닷물에 왼손을 담글 수 있게 몸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노인이 왼손을 대고 말했다. 보잘것없는 것 치고 형편없진 않았어. 하지만 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어. 노인은 생각했다. 왜 힘이 좋은 두 손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이 손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한 내 탓일 거야. 분명 이놈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 그래도 간밤에 아주 형편없진 않았어. 겨우 한 번밖에 오그라들지 않았잖아. 다시 또 오그라들면 낚싯줄에 잘려나가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던 노인은 문득 자신이 맑은 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만세기를 더 먹어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노인은 혼잣말을 내뱉었다. 못 먹겠어. 구역질이 나서 힘이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머리가 몽롱한 게 나아. 게다가 내 얼굴이 저 살 속에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저걸 먹더라도 제대로 소화시킬 수가 없어. 상할 때까지 비상용으로 보관해둬야겠어. 지금 저걸 먹는다고 해도 영양분을 얻어 힘이 생기기는 글렀어. 넌 참 멍청해. 남은 날치를 먹으라고. 날치는 깨끗하게 손질해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 노인은 왼손으로 날치를 집어들고 뼈를 조심조심 씹으면서 꼬리까지 모조리 먹어치웠다. 노인은 생각했다. 날치는 여느 물고기보다 영양분이 많아. 어쨌든 내게 필요한 힘을 보충하는데 날치만한 게 없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마쳤어. 놈에게 어디 한번 원을 그리며 돌아보라고 해. 어서 와서 덤벼보라고 해. 노인이 바다에 나온 뒤 세 번째 일출이 시작될 무렵 물고기가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노인은 낚싯줄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각도를 보고 물고기가 원을 그리며 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기엔 아직 일렀다. 단지 낚싯줄의 압력이 미미하게 느슨해지는 걸 느끼고 오른손으로 낚싯줄을 살며시 당기기 시작했다. 늘 그랬듯이 낚싯줄이 팽팽해졌다. 하지만 낚싯줄이 곧 끊어질 듯한 한계점에 이르자 줄이 끌려오기 시작했다. 노인은 낚싯줄이 닿아 있는 어깨와 머리를 살며시 떼어놓고 낚싯줄을 일정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노인은 스윙 동작을 하듯 두 손을 사용하면서 몸과 두 다리에 힘을 주어 최대한 끌어당기려 했었다. 노인의 늙은 두 다리와 어깨가 낚싯줄을 당기는 움직임에 따라 함께 돌아갔다. 노인이 말했다. 아주 커다란 원을 그리고 있군. 놈이 분명히 돌고 있어. 그러더니 낚싯줄이 더는 끌려오지 않았다. 노인은 낚싯줄에 매달린 물방울이 햇빛 속으로 튕겨나갈 때까지 버텼다. 얼마 후 낚싯줄이 다시 끌려가기 시작했다.
노인은 무릎을 꿇었고 낚싯줄이 다시 어두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도 달리 어쩌지 못해 보고만 있었다. 노인이 말했다. 놈이 저 먼 쪽으로 원을 그리고 있어. 노인은 생각했다. 최대한 붙들고 버텨야 해. 그러면 그 힘 때문에 놈이 원을 돌 때마다 원 둘레가 짧아지겠지. 어쩌면 1시간 안에 놈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놈을 포기하게 만든 뒤 죽여야 해. 하지만 물고기는 계속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았다. 2시간이 지나자 노인은 땀에 흠뻑 젖었고 뼛속까지 지쳐버렸다. 그래도 원둘레가 많이 짧아졌고 낚싯줄이 기운 상태로 보아 물고기가 원을 그리는 동안 꾸준히 수면으로 떠올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1시간 전부터 노인의 눈앞에 검은 점들이 어른거렸다. 땀에 소금기가 눈에 들어가 따가웠고 눈 위쪽과 이마에 난 상처도 소금기 때문에 쓰라렸다. 노인은 눈앞에 검은 점들은 걱정하지 않았다. 낚싯줄을 당기는 팽팽한 긴장 상태에서 늘상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쓰러질 것 같은 현기증이 2차례나 일어나 걱정스러웠다. 노인이 말했다. 날 실망시킨 채 이런 물고기를 앞에 두고 죽을 수는 없어. 놈이 이토록 아름답게 내게 오고 있잖아. 하느님, 제가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성모송도 100번 외울게요. 지금 당장 외울 순 없지만요. 그러다 노인은 외운 걸로 해달라고 나중에 꼭 외울 거라고 기도했다. 그때였다. 2손으로 잡고 있던 낚싯줄이 갑자기 획 튕기며 당겨졌다. 날카롭고 단단하며 묵직한 느낌이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놈이 뾰족한 주둥이로 철사 목줄을 공격하는군. 당연히 그러겠지. 놈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 때문에 놈이 물 위로 튀어오를지도 몰라. 내 입장에서는 놈이 계속 원을 그리며 도는 게 좋은데 놈이 공기를 마시려면 어쩔 수 없이 물 위로 튀어 올라와야 해. 하지만 그렇게 튀어 오를 때마다 낚싯바늘 때문에 생긴 상처가 더 벌어질 수 있고 놈이 낚싯바늘을 빼버릴 수도 있어. 노인이 말했다. 물고기야, 튀어 오르지 마. 튀어 오르지 말라고. 물고기는 몇 차례 더 철사를 공격했다. 물고기가 대가리를 휘두를 때마다 노인은 낚싯줄을 조금씩 놓아주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놈의 통증이 지금 수준에 머물도록 해줘야 해. 내 통증은 문제가 안 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지. 하지만 놈은 통증 때문에 미쳐 날뛸 수도 있어. 잠시 후 물고기는 더는 철사를 공격하지 않고 다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았다. 노인은 낚싯줄을 꾸준히 자기 쪽으로 당겨왔다. 다시 현기증이 났다. 노인은 왼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머리에 끼얹었다. 이어 바닷물을 좀 더 끼얹고 뒷덜미를 문질렀다. 노인이 말했다. 쥐가 나지는 않는군. 놈은 곧 올라올 테고 난 버틸 수 있어. 끝까지 버텨야 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마. 노인은 뱃머리에 기대 무릎을 꿇고 잠깐 낚싯줄을 등 뒤로 넘겼다. 놈이 멀리서 원을 도는 동안 좀 쉬었다가 내 쪽으로 가까이 올 때 일어나 상대하면 돼. 노인은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 뱃머리에서 휴식을 취한 채 낚싯줄을 걷어들이지 않고 물고기가 혼자 원을 돌게 내버려두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밀려왔다. 하지만 낚싯줄이 팽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물고기가 원을 돌아 배 쪽으로 다가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좌우로 틀면서 자기 쪽으로 당겨온 낚싯줄을 걷어들였다. 노인은 생각했다. 이렇게 지친 적은 없었어. 무역풍이 불고 있군. 이 바람을 이용하면 놈을 끌고 집으로 가기에 좋을 거야. 내게는 이 바람이 꼭 필요해. 노인이 말했다. 놈이 다음번 먼 쪽을 돌 때도 쉬어야겠어. 몸이 한결 좋아. 그러니 2-3바퀴만 더 돌면 놈을 잡을 수 있어. 노인의 밀짚 모자가 뒤로 젖혀져 뒤통수에 걸쳐 있었다. 낚싯줄이 당겨져 노인이 그만 뱃머리에 주저앉았다. 물고기가 방향을 트는 것이 느껴졌다. 노인은 물고기가 애를 쓴다고 원을 돌아 가까이 오면 상대해주겠다고 생각했다. 파도가 꽤 높아졌다. 하지만 맑은 날의 바람이었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 바람을 타야 했다. 노인이 말했다. 그냥 남서쪽으로만 방향을 잡으면 되겠어. 남자는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아. 게다가 긴 섬이잖아. 물고기가 세 바퀴째 돌 때 노인은 물고기의 모습을 보았다. 처음에는 어두운 그림자 형태였다. 배 밑을 지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노인은 물고기의 크기를 믿을 수 없었다. 노인이 말했다. 아니야, 저놈이 저렇게 클 리가 없어. 물고기는 정말 컸다. 원을 돌아올 때쯤 이번에는 물고기가 배에서 3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수면으로 올라왔다. 노인은 수면 밖으로 나온 꼬리를 보았다. 커다란 낫의 기다란 날보다도 높이 솟은 꼬리는 짙푸른 바다 위에서 아주 연한 보라색을 띠었으며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동안 노인은 수면 바로 밑에 떠있는 물고기의 거대한 몸통과 몸에 두른 자주색 줄무늬를 보았다. 등 지느러미는 누워 있었고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는 활짝 펼쳐져 있었다. 다시 원을 돌고 왔을 때 노인은 물고기의 눈을 보았다. 주변에서 회색 빨판상어 2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다. 빨판상어는 이따금 물고기의 몸에 달라붙기도 하고 쏜살같이 달아나기도 했다. 물고기 그림자 속에서 편안하게 헤엄칠 때도 있었다. 빨판상어는 2마리 모두 길이가 90cm가 넘었고 빠르게 헤엄칠 때에는 장어처럼 몸을 요동치듯 흔들어댔다. 노인은 땀을 흘렸다. 햇빛 때문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 물고기가 차분하고 침착하게 원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노인은 낚싯줄을 자기 쪽으로 당겼다. 앞으로 2바퀴 넘게 돌면 분명히 작사를 던질 기회가 올 것이다.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놈을 가까이, 더 가까이 끌어와야 해. 대가리를 겨냥하면 안 돼. 반드시 심장을 찔러야 해. 노인이 말했다. 늙은이야, 진정하고 힘을 내. 다음번 원을 돌았을 때 물고기의 등이 물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다음번 원을 돌았을 때에도 여전히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더 나왔다. 노인은 낚싯줄을 조금 더 당기면 물고기 옆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고 확신했다. 노인은 오래전에 작사를 준비해 놓았다. 작살에 맨 가벼운 밧줄도 둘둘 말아 둥근 바구니에 담아놓고 밧줄 끝은 뱃머리에 있는 기둥에 단단히 묶어 놓았다. 물고기가 원을 돌아 배 쪽으로 다가왔다. 차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커다란 꼬리만 움직였다. 노인은 물고기를 더 가까이 끌어오려고 있는 힘껏 낚싯줄을 당기며 물고기 쪽으로 다가갔다. 아주 잠깐 물고기가 옆으로 기우뚱했다. 그러더니 곧 몸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원을 그렸다. 노인이 말했다. 내가 놈을 기우뚱하게 만들었어. 내가 놈을 기우뚱하게 만들었다고. 그때 다시 현기증이 일었다. 그런데도 노인은 낚싯줄을 힘껏 당기면서 거대한 물고기를 붙잡고 늘어졌다.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놈을 기우뚱하게 만들었어. 이번에는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어. 2손아 당겨라. 2다리야 버텨라. 머리야, 날 위해 마지막까지 견뎌다오. 날 위해 견뎌줘. 넌 한 번도 정신을 잃은 적이 없어. 이번에는 줄을 당겨 놈을 쓰러뜨릴 거야. 노인은 물고기가 옆으로 오기 전부터 일찌감치 온 기운을 쏟아 힘껏 잡아당겼다. 물고기의 몸뚱이가 얼만큼 쓰러지는 듯 하다가 다시 바로 세우고 멀리 헤엄쳐갔다. 노인이 말했다. 물고기야, 물고기야. 결국 넌 죽게 돼. 나까지 죽여야겠니? 그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입술이 메말라 말을 하기 힘들었지만 물을 먹으려고 손을 뻗을 상황이 아니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이번에는 놈 가까이 배를 붙여야 해. 더 돌게 그냥 놔둘 만큼 내 몸이 좋지 않아. 아니야, 내 몸은 좋아. 언제까지고 좋을 거야. 노인은 스스로 위로했다. 다음번 원을 돌았을 때 노인은 물고기를 거의 쓰러뜨릴 뻔했다. 하지만
또다시 물고기가 몸을 바로 세우더니 천천히 헤엄쳐 멀어져 갔다. 노인은 생각했다. 물고기야, 네가 나를 죽일 셈이구나. 너도 그럴 권리가 있지. 내 형제여. 너보다 거대한 놈도, 너보다 아름다운 놈도, 너보다 침착하고 품위 있는 놈도 본 적이 없어. 어서 와서 날 죽여. 누가 누구를 죽이든 상관없어. 노인은 다시 생각했다. 점점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돼가는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맑은 정신으로 어떻게 남자답게 버틸지 생각해. 아니면 물고기만큼이라도 견딜 생각을 해. 노인은 자신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물고기가 두 바퀴를 더 돌고 왔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노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번번이 쓰러질 지경까지 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다시 한번 시도했다. 물고기를 넘어뜨리면 자신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물고기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공중에서 커다란 꼬리를 흔들며 천천히 헤엄쳐 멀어져 갔다. 노인은 다시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두 손은 짓물렀고 눈은 잠깐 보이다 말 뿐이었다. 노인은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노인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았다. 노인은 온갖 통증과 남은 힘과 오래전에 사라진 자부심마저 모조리 끌어와 물고기의 고통과 맞섰다. 물고기가 옆으로 기운 채 가까이 다가왔다. 물고기는 옆으로 누워서도 부드럽게 헤엄쳤다. 주둥이가 배전에 닿다시피 하며 옆으로 지나갔다. 연보랏빛 줄무늬를 드러낸 채 길고 깊고 넓은 은빛으로 뒤덮으며 한없이 물속으로 지나갔다. 노인은 낚싯줄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밟은 다음 작사를 최대한 높이 쳐들었다. 온 힘을 다해 힘껏. 방금 전 끌어모았던 힘보다도 훨씬 강하게 힘껏.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 옆구리에 작사를 찔러 넣었다. 가슴 지느러미가 공중으로 높이 솟아 노인의 가슴 높이까지 올라왔다. 노인은 쇠 끝이 물고기 몸속으로 들어가는 걸 느끼자 작살에 몸을 기대 더욱 힘을 주면서 온 무게를 실어 쑤셔 넣었다. 그러자 죽음이 몸속으로 퍼져가던 물고기가 살아나 물 밖으로 높이 솟구치며 자신의 거대한 길이와 넓이, 어마어마한 힘과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물고기는 배에 탄 노인보다 더 높은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물속으로 떨어졌다. 노인과 배 전체에 물보라가 덮쳤다. 노인은 현기증이 일었다. 토할 듯 메스껍고 눈앞이 가물가물했다. 그런데도 작살 밧줄을 풀어 껍질이 까진 손 사이로 천천히 빠져나가게 했다. 겨우 눈이 보이자 물고기가 은빛 뱃가죽을 드러내고 벌렁 누워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살 자루가 물고기 어깨 위로 비스듬히 튀어나와 있었고 물고기 심장에서 나온 피가 주위를 빨갛게 물들였다. 핏물은 처음에는 수심 1.5km가 넘는 푸른 바닷속 물고기 떼처럼 검붉은 색을 띠더니 곧이어 구름처럼 뭉게뭉게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은빛 물고기가 바다 위에 고요히 떠 있었다. 노인은 언뜻 눈에 띈 물고기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어 작살 밧줄을 뱃머리 기둥에 두 바퀴 돌려 메어놓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노인이 뱃머리 나무 판자에 기대며 말했다. 정신 차려. 난 지친 늙은이야. 하지만 내 형제인 물고기를 죽였으니 굳은 일을 해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밧줄과 올가미를 준비해 놈을 배 옆에 묶어야 해. 지금 배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놈을 싣느라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그 물을 둘이 퍼낸다고 해도 이 작은 배로는 절대 놈을 감당할 수 없어.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놈을 배 쪽으로 끌고 와 잘 묶은 다음 돛대를 세우고
돛을 달아 집으로 돌아가야 해. 노인은 물고기를 배 옆으로 끌어오려 했다. 그래야 물고기 아가미 속으로 밧줄을 넣어 주둥이 밖으로 빼낸 뒤 물고기 대가리를 뱃머리 쪽에 단단히 붙여놓을 수 있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놈을 보고 싶어. 손으로 만지고 느껴보고 싶어. 놈은 내게 행운이야. 하지만 그런 이유로 놈을 느껴보고 싶은 건 아니야. 놈의 심장을 느꼈던 것 같아. 작살 자루를 잡고 두 번째로 깊이 쑤셔 넣었을 때였지. 놈을 끌어와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해. 꼬리에 올가미를 걸고 몸통 중간에도 올가미를 걸어 놈을 배에 묶어야지. 노인이 말했다. 늙은이여, 슬슬 움직여보자고. 그는 물을 아주 조금 마셨다. 싸움이 끝났으니 해야 할 굳은 일이 아주 많아. 노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는 다시 한쪽에 있는 물고기를 보았다. 그는 조심조심 해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생각했다. 정오가 지난 지 오래된 건 아니야. 게다가 무역풍이 불고 있잖아. 이제 낚싯줄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 애와 내가 집에 있을 때 이어붙이면 돼. 노인이 말했다. 물고기야, 이리 와. 하지만 물고기는 오지 않았다. 대신 물속에서 뒹굴면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노인이 배를 저어 물고기 옆으로 다가갔다. 물고기 대가리가 뱃머리에 닿도록 가까이 다가가 눈으로 보았는데도 노인은 물고기의 크기를 믿을 수 없었다. 노인은 기둥에 묶여있는 작살 밧줄을 풀어 물고기 아가미 사이로 넣은 뒤 입 밖으로 빼내 창 모양의 위턱에 한 바퀴 감았다. 그리고 다시 반대편 아가미 사이로 밧줄을 빼내 주둥이에 또 한 바퀴 감은 뒤 뱃머리 기둥에 단단히 매어 이중으로 매듭을 묶었다. 그런 다음 밧줄을 자르고 뱃고물 쪽으로 가서 꼬리에 올가미를 걸었다. 원래 자줏빛과 은빛이 섞여 있던 물고기는 은색으로 바뀌었고 줄무늬가 꼬리와 같은 연보라색을 띠었다. 줄무늬는 손가락을 쫙 편 남자의 손 한 뼘보다 폭이 더 넓었으며 눈은 잔망경 반사경처럼 행렬 속 성인의 눈처럼 무심해 보였다. 노인이 말했다. 놈을 죽일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 물을 마신 뒤로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머리도 맑았다.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 상태로 700kg이 넘을 거야. 어쩌면 무게가 더 나갈지도 몰라. 3분의 2쯤 손질하고 나면 1kg에 65센트 정도 받으려나? 노인이 말했다. 계산을 하려면 연필이 있어야겠군. 머리가 별로 맑지 않은가 봐. 그래도 내 생각엔 오늘은 위대한 디마지오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난 뼈돌기 같은 건 없었지. 하지만 손과 등이 정말 아팠다고. 그런데 뼈돌기가 뭐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그런 게 생길 수는 있을 거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물고기를 뱃머리와 뱃고물 그리고 배 중간 가로대에 묶었다. 물고기가 너무 커서 배 옆에 그보다 훨씬 더 큰 배를 묶어 놓은 듯했다. 노인은 밧줄을 조금 잘라 물고기의 아래턱을 주둥이에 묶었다. 그러면 입이 벌어지지 않아 매끄럽게 나아갈 수 있었다. 이어 노인은 돛대를 세우고 갈고리로 쓰던 막대기와 활대를 제대로 갖춘 다음 누덕누덕 기운 돛을 폈다. 그러자 배가 움직였다. 노인은 배꼽물에 반쯤 누운 채 남서 방향으로 노를 저었다. 남서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려줄 나침판은 필요 없었다. 무역풍의 방향을 느끼면서 돛이 펴지는 상태만 보고 가면 되었다. 노인은 가는 낚싯줄이라도 꺼내 가짜 미끼를 달고 물고기를 잡아 배를 채우고 목도 축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짜 미끼를 찾을 수 없었고 정어리는 다 썩어버렸다. 노인은 배가 노란 모자반 옆을 지날 때 갈고리로 해초를 낚아올려 뱃바닥 널판지에 대고 털었다. 해초 안에 있던 작은 새우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10마리가 넘는 새우가
모래벼룩처럼 파닥파닥 뛰었다. 노인은 엄지와 검지로 새우 대가리를 집어 껍질과 꼬리까지 통째 씹어먹었다. 크기는 작았지만 노인은 새우가 영양분이 풍부하고 맛이 좋다는 걸 알았다. 아직은 먹을 물이 두어 모금 남아 있었다. 노인은 새우를 먹은 뒤 반 모금을 마셨다. 커다란 짐을 달고 가는 불리한 조건인데도 배는 잘 나아갔다. 노인은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조종했다. 물고기가 눈에 들어왔다. 진물은 두 손과 뱃고물에 기댄 등짝의 느낌만으로도 지금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물고기와의 싸움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몸이 고통스럽고 힘들던 한순간 노인은 어쩌면 이것이 꿈이 아닐까 생각했다. 또한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올랐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허공에 멈춰 있었을 때 노인은 정말 기괴한 일이라 확신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더구나 지금은 전처럼 잘 보이지만 그 순간에는 눈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노인은 물고기가 실제로 옆에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 두 손과 등짝의 통증도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손은 금세 나을 거야. 피를 깨끗이 씻었으니 짠 바닷물이 손을 낫게 해줄 거야. 거짓 없는 멕시코만의 검푸른 물은 이 세상의 어떤 약보다 좋은 치료제야. 나는 그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돼. 손은 할 일을 끝냈고 배도 잘 가고 있어. 저놈도 입을 다문 채 꼬리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마치 형제처럼 나란히 가고 있잖아. 그때 노인의 정신이 약간 흐릿해졌다. 노인은 생각했다. 놈이 날 데려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놈을 데려가는 건가? 놈을 뒤쪽에 매달고 가는 중이라면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물고기가 모든 품위를 잃은 채 배 안에 누워 있었다면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둘은 나란히 묶인 채 가고 있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놈만 괜찮다면 놈이 나를 데려가는 걸로 해두지. 나야 놈보다 요령이 좀 나은 것뿐 놈이 나한테 해댈 건 없잖아. 그들은 무사히 앞으로 나아갔다. 노인은 짠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 했었다. 뭉게구름이 떠있고 그 위로 새털구름이 많아 밤새도록 바람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다. 노인은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확인하려고 줄기차게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첫 번째 상어가 물고기를 공격했다.